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밤늦게 여야 4당이 선거제에 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 내용 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여야 4당 이런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역구 225석 그리고요 비례는 75석. 지역구 줄이고요 비례대표를 늘린 겁니다. 선거제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어제 모습 뭐 이렇게 영상으로 여기 사진에 보면 합의하고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죠.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췄고요. 그런데 일단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게 각 당의 의총에서 좀 논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당론 못 정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그래서 불투명하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당은 날치기 악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뭐 여러 가지 합의사항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내용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구하고 권역 비례대표 합치면 그 권역의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당 지도부에 의해서 우지좌지되던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국회 상황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각 당의 속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좀 잠깐 들여다보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국당 무조건 반대가 부른 패스트트랙. 한국 정치 가른다.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그리고 한국당. 이번 선거제 문제 그리고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속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영철 의원. 일단 민주당은 사실 선거제 개편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다가 약간 좀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한국당은 아주 극구 한마디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각 당의 속내, 일단 크게 세 묶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속내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번 선거구제 그 개편 논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거구제 개편에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담는데 거기에다가 공수처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같이 실어놨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울리는 커플인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뽑는 것인데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엄청나고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다가 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그 공수처를 싣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되면 우리 국회는 사실상 다당제로 갑니다. 다당제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제도는 대통령제라는 얘기죠.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그 정치적 시스템에다가 입법부는 다당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뭐 국가원수 모독제 뭐 여러 가지 과거를 회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국가주의, 권위주의 이런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국회가 좀 더 행정부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행정부 우위에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더욱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정치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이 포함하는 제대로 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무언가 결론을 보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밀어붙여서 각자의 당리 당향만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런데요,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이제 모든 정당이, 그러니까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이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 한국당은 선거제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이 좀 그래, 한국당은 빼고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이런 모습도 분명히 읽혔어요. 그렇죠. 아까 그 공수처를 왜 선거제하고 같이 넣냐 얘기를 하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협조를 안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이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여야 사당이 지금 합의한 부분이 어쨌든 그 권역별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였다는 점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잘못 알려진 사실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할게요. 해주십시오. 지금 입법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어울린다. 근데 이제 내각제와 다당제가 어울린다는 기본적으로 두배로제의 법칙이라고 정당 이론에 나오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 다당제 안 하고 있지 않냐라는 예를 많이들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최 의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들이 다당제 하는 나라 대단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자꾸 미국의 예만 들면서 자꾸 대통령제는 양당제인데 이거 잘못되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사례 중에서 너무 좀 단편적인 너무 사례다. 단편적인 걸 자꾸 일반화시키는 거. 이 모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선거구제 개편과 이 검경수사권 이게 다른 건데 딜하냐 이런 논리잖아요. 이건 딜이 아니에요. 딜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A 정당과 B 정당이 각자 주장하는 그 안이 있는데 야 이거 싫은데 니네 해주고 우리도 해줄게. 이게 딜이죠. 이건 좀 그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공수처 설치 이것도 지난 정권 옛날 정권부터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법률한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법 85조 2.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도 여태까지 아무 안을 내놓은 게 없어요. 한국당은. 도농복합제 달랑 하나 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비례대표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목리 부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가자는 것이지 이거 전혀 다른 사안의 법안을 가지고 이 안을 같이 딜한다. 이것도 잘못됐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생각은 지금 뭡니까? 저희 생각은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난 안을 안 내놨다고 말씀 주시는데 안을 이제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대한다는 취지예요. 연동이 막판에 반대한다. 270석으로 의회 국회를 270석으로 하자는 건 냈죠.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이번에 여당과 야사 3당이 합의한 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권역별로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의석 배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 가치가 달라요. 옆 지역구, 옆 권역의 그분의 그 투표 비율을 갖다가 왜 우리 지역구가 평가받아야 되느냐 이런 위험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거제 합의됐지만 오늘도 또 굉장히 국회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요.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지라 아나운서의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뉴욕 계단입니다. 거대한 나선형의 계단들이 보입니다. 중간엔 사람들이 서 있고요. 멀리서 보면 마치 벌집을 보는 것 같죠. 이곳은 미국 뉴욕에 있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의 한 부속 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2,500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상복합단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공식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열었는데요. 쇼핑몰, 주택,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예정이라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이한식입니다. 여기 하얀색 장갑을 낀 손이 액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사진 뒤편엔 노란색 배경이 있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영정이 임시 보관 장소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이한식이 열렸는데요.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이 세월호 천막은 약 4년 8개월 만에 유가족 측의 자진 철거 의사에 따라 모두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요청입니다. 왼편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입니다. 오른편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앉아 있는데요. 뭔가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제 서울 시내 모처에서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노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에게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반 전 총장은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줘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요청을 수락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